우리 의원님이 대학원 때 노무현과 지역주의 타파를 주제로 네네, 이제 공부를 맞아요. 하셨다는데 근데 네네. 어떤 내용을 연구하신 겁니까? 제가 아무래도 울산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지역주의가 영남기 많지만 지역주의를 타파를 목숨보다 더 중요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문을 좀 쓰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논문은 완성되지 못했고요. 아직까지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못 쓰고 박사 네네. 논문, 네. 석사 논문이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 한창 방황하던 시절에 그 열린우리당 첫 공채가 이제 현수막이 학교에 붙었더라고요. 그 2006년도에 2006년도에.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냥 그 공부만 하다가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다가 덜컥 돼서 오. 열린우리당 공채 1기로 야. 네, 정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뇨로 이게 처음 정치 입문을 하신 건데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픈 손가락?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성원해줬죠. 근데 결국 나중에 가서 없어지는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그 새로운 정당의 모습들로 여러 가지 변신을 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열린우리당은 굉장히 그 실험을 했던 정당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일종의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여당인데 대통령이 여당을 사실 쪼개가지고 나갈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고생했는데 탄핵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번에 집권을 하지 못하면서 이 간판을 내리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판을 내린 게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이거든요. 11월 11일. 네, 그래서 뭐 가래떡 데이라는 빼빼로 데이를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날이 조금 좀 가슴 아픈 마음 아픈 날이구나. 네, 맞아요, 기억되죠. 맞아요. 네. 아니 그래도 그 지역주의 타파를 연구하신 분이고 열린우리당 1기 공채이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지역에 출마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보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보수의 텃밭 울산 동구에서 선거를 치르셨는데 네. 사실 내려갈 때 많은 분들이 네. 무모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 제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그때 19년도에 20년 선거가 있었거든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9년도에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좀 다들 말렸죠. 그냥 그러니까, 네. 더 있어라 여기 그냥 가서 백수 되지 말고. 근데 저는 가능성을 봤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 전에는 울산에서 민주당이 제3당, 제4당이었어요. 울산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라던가 그쵸. 노동당, 정의당 이런 당이 오히려 더 민주당보다 나았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바뀌더라고요, 여론이.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남들 다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네 과감하게 망했나요? 네 망했죠. 2019년도에 한번 떨어지셨고 2020년도에 20년도에 아, 20년도에. 도전에 떨어지신 떨어지고,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울산시 그 송초로 시장 이번에 무죄 받았던 송초로 네네. 시장이 그때 같이 좀 일 좀 하자 그래서 울산시 그 정무수석으로 있다가 2년 거기서 녹을 먹다가 이제 2년 나와서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어렵게 568표 차이로 22대 때 당선됐습니다. 신승을 하신 건데 오윤혜 씨는 만약에 네. 남편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겠다 네. 정치를 해도 하필이면은 험지로 가서 하겠다 이러면은 말리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우와. 정치인들은 가시밭길을 겪을수록 덩치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반대로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은 맨날 꽃길만 가고 아무것도 사람들이 다 밟아놓은 그런 비겁한 길을 가는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험지에서 이 사람이 노력했다라는 역사를 알면은 그 사람한테 더 점수를 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은 제 집사람하고는 애들이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3학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엔 더 어렸잖아요. 초등학교도 둘째는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네. 와이프가 좀 걱정 많이 했죠. 이제 백수면. 그럼요. 어떻게 네. 먹여 살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와이프가 알바도 하고 그 이제 그나마 좀 프리랜서로 좀 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음악 치료사거든요. 네. 그 덕에 조금 뭐 기대면서 좀 할 수 있었죠. 네. 지금 아니 그 오윤희 씨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네.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돈은 제가 말고. 벌면 되잖아요. 남편은 정치하고. 왜 저래? 왜 이렇게 그래서 인기... 아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시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대통령실 가시라고.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여기 있냐고 지금. 하셔야죠. 험지로 가라고 지금 채찍에 밀어넣으려고 때려가지고. 보니까. 네. 햇병아리 취급했어. 내가 볼 때. 죄송합니다. 울산에서 그럼 2024년도에
국회의원이 되신 네, 네, 거죠. 되신 네,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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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럼 얼마 안 맞습니다. 되셨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실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음번에 또 진짜 꼭 더 해주셔야 되니까 아, 네. 울산 열심히 민심을 하겠습니다. 꽉 잡아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김상훈 기자도 들어와서 실제로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정 안 되면 자체가. 체육 씨 또 데려가가지고 울산의 아들 아닙니까? 아, 체육 선배 내려오면 진짜 우기 제가 오빠가 동구에서 밀립니다. 안 됩니다. 다른 지역구로 어떻게? 그래요. 네, 지역구가 좀 다르군요. 아니, 근데, 김기현 예. 의원하고 붙으라 그래요. 누구요? 김기현 의원하고 좋습니다. 붙으라 그래요. 아. 김기현 그런데잖아. 의원하고 네. 체육 선배가 붙으면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거? 아니 근데 그 우리 최욱 앵커님 같은 경우에 네. 최근에 시사인 조사 보니까 네. 존경받는 언론인 순위에 있어가지고 그니까. 정치인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아, 유세는 그러니까 너 같이 출마해야지. 해주셨잖아요, 유세는 당연히 해줄 수 있겠죠 이게. 도와주는 거. 오늘 그러면 아예 여기 오늘 이 시간 채용 물어뜯기로 가요. 그냥 아니, 덩달아 지금 우리도 조회수가 올라가게. 안 그래도 저 고등학교 뭐 선배입니다. 공장장님 건드렸다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시면 지금 체육까지. 최용님까지 건드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정당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거고.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 당대표 2기 때 수행실장 맡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실장이라는 거는 그림자고 측근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알던 관계를 시킬 것 같은데 누구의 추천으로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솔직히 아직까지 그게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오. 어떻게 왜? 그러니까 원래 당 대표 때 수행실장이란 자리는 없어요 원래. 이번에 처음 만든 자리였고. 아, 처음 신설된 자리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유출해 보면 제가 이제 그 청와대 있을 때 의전 비서관실에 있었고 아. 이제 의전을 좀 했고 제가 당뇨를 좀 오래 했으니까 한 20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정당판에서는 좀 잘 알고 하니까 수행실장 처음 하는데 정당판도 좀 알고 의전도 좀 했으니 네가 좀 해봐라라고 처음에 김융덕 그 사무총장이 오,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몇 의원들이 그 좋다. 아, 그럼요. 그렇게 예. 해서 시작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행실장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은 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 의외인데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의원님의 세 평이 당에 워낙 좋기 때문에 누가 추천을 했을 것 같은데 첫 만남에 이재명 그 대통령이 우리 의원님한테 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부사항 이런 게 없었습니까 혹시? 울산은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 울산은 네, 총선을 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니, 총선이 아니고 이제 수행실장 맡고 나서 네. 이제 그 이제 전화로는 인사드렸고 이제 수행실장 맡고 첫날 최고의 비공개 회의에서 오시더니 네. 딱 보시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울산을 어떻게 하고 지금 하시면 아, 안 되냐고 네.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울산이 워낙에 보수세가 강해서 그렇죠. 좀 어려운 지역이니까 네. 이거 수행시장 하면서 울산을 돌볼 수 있을까라는 아, 그런 염려를 좀 네, 하셨던 것 그런 같아요. 염려까지 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는 훨씬 더 나아졌죠.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도움이 많이 그렇죠. 됐나요? 수행실장 하시는 게? 엄청 도움됐죠. 오.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 원래 김태선에 대해서 이재명의 최측근 이재명과 함께 정치를 한 사람 이렇게 가게 돼서 지금 저는 마트만 가도 사인을 해줍니다. 우와. 야.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 제 지역구에서는 그래도 엄청 좀 많이 알아봐 주십니다. 네, 너무 잘 됐네요. 제 옛날에 서태지 아이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친구들한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서태지 사인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태지 쓴 다음에 제 이름 옆에 적었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혹시 이재명 대표 사인 해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잖아요. 제 지금 보니까 지금. 네. 전혀 큰일 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사기꾼이네. 아니 어렸을 때 그 정도로 내가 흠모하는 사람과 같이 하다 보면은 그런 맞아요, 흉내도 맞아요. 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 사인 해달라고 한다니까. 맞아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인뿐만 아니고 사진 찍어달라는 분도 많거든요, 진짜로. 야 네. 그렇구나.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있었던 그걸 좀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인지도가 확 올라가셨군요. 엄청 올라갔죠. 그게 네, 진짜 맞아요. 중요한데. 야, 국회에서. 전국급으로 되신 건데 네. 이재명 수해일기에 본 내용 중에서 제가 재밌었던 부분을 하나 이제 여쭤보면은 대선 기간에 네. 참모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비밀번호를 바꿨다면서요. 그거 자주 바꿉니다. 왜 자주 바꾸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는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네. 국민과 어떻게 네. SNS면 유튜브 보면 소통을 좋아하는데 이제 대선에 들어가면 전략적으로 올려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본인이 현안에 대해서 바로바로 올리니까 참모진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엉키는 거예요. 아. 전략적으로. 네. 그래서
몰래 바꿉니다. 그럼 본인께서도 바꾼 걸 알아요. 그럼 계속 알려달라고 그러십니다. 네. 참모진들한테 또 바꿨구나 내 이러면서. 계정 비번 알려줘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예. 초반에 좀 알려드리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안 저도 알려드려요? 그냥 함구. 아, 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SNS 계정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대선 기간에는 네. 절제를 하셨죠. 일 하나 덜어드렸네요.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너무 급박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 맞아요, 일을 좀 맞아요. 덜기 위해서 어쩔 그럼요. 수 없이 네네.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허례허식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느끼는 게 그 2024년 11월 11일에 경총 한국경영자 총협회와 협회. 간담회를 가졌는데 맞아요. 그 자리에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자가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끝난 다음에 우리 이런 뻔한 거 하지 마자 이런 맞아요. 말씀하셨다면서요. 맞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미 받은 자료에 있는 얘기는 저희 답변을 다 드렸으니 이 얘기 하지 말고 소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필요한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실용적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네. 했는데 처음에는 다 쭈삣쭈삣하죠. 그쵸. 그렇지. 아니 뭐 대권 후보가 와가지고 뭐 이런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 뭐 소개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의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몇 분이 그냥 어렵게 꺼냈는데 대표가 그 당시 대표 이재명 대표께서 진지하게 그거에 대해 논의를 하고 그 대답을 하시니까 한두 명 했던 게 원래 1시간에 끝날 무대 1시간에 끝날 네. 거였는데 전체 다 얘기를 하면서 2시간 반 동안 했었어요. 원래 행사는 보통 발언할 사람 정해놓고 그렇죠. 런 행사의 분명 행사가 경우에는 끝나는 거거든요. 딱 보통. 짜고 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짜고 하지 않고 아무나 다 질문하라고 했다는 말씀 맞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그것도 소위 말하는 국내 10대 대기업 그 총수들? CEO, 아, 총수는 아니고 네. CEO들인데 네. 이분들한테 실제 건의사항을 좀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아 속마음이 듣고 싶어서. 네. 내가 어떤 걸 도와주면 되냐. 그치, 그게 차라리 그 중요하죠. 얘기를 좀 해달라.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반도체 특별도 이재명 얘기하고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맞아요. 드러나는 게 결국은 국민들한테도 표면적인 말, 표피적인 말 말고 맞아요. 속마음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지금.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말투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 기자회견 때 얘기하는 거 뭐 봐봐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범들한테 폐가망신 시키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되게 편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이제 매력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지금 경총 오너들 말씀하셨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면 보통 이제 그 그룹 총수들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때 뭐 뒤에 이재용 회장 뭐 떡볶이 먹게 하고 뭐 끌고 네. 다니고 뭐 이거 되게 그렇죠. 많이 욕 네. 먹었잖아요. 엄청 욕먹었죠.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룹 오너 총수들하고 같이 만나는 모습들 보면서 직접 이제 그 CEO들 만났을 때 그 옆에서 보셨으니까 네, 네, 네.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없으셨는지. 그 오너들 만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총수들 만났을 때도 네. 정치를 많이 활용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 필요한 부분 얘기해요. 내가 도구다. 네네.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실제로 정치가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는지를 얘기해달라고 하세요. 보통.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본인이 혹시 모른다고 하면 이거 알아봐서 확인해 줘라. 그리고 내일까지 확인해주고 그거 피드백도 나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확인 작업이거든요. 야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 얘기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갸웃하면서 피식하면서 웃던데요. 이재용 회장이 네. 이재명 대통령 자서전 손용공에 대한 책을 읽었다는 맞아요, 얘기하고 맞아요. 읽었다고 그러면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선생님 했거든요. 어. 근데 삼성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 얘기는 그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그 이재용 회장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전에 다른 대통령을 대하는 거하고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재용 회장이. 시각차가 생긴 거다. 네. 보통은 대통령님 이렇게 불렀을까요? 보통은 그렇게 부르겠죠. 아, 네. 근데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뭔가 마음이 움직였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 거죠. 이건 근데 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무심하게 넘길 수 있는 단어인데 네. 삼성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총수가 대통령한테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써? 한 번도 못 들어본 표현인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뭐 이러면서 궁금하다고 이재명 그 얘기를 하는 대통령한테 거예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 사람의 마음을 사가지고 더 이게 더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걸. 왜냐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읽고 좀 뭔가 반영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럼 이재용 회장이 뭐가 돼요? 떡볶이도 먹다 여기 잘 보이려고 선생님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전략가. 두 분이 그 대선 기간 중에 만나셨는데 두 분이 좀 꿀이 떨어져요 실제로. 에? 그 진짜요? 역삼동에 네, 있는 그 맞아요. 사피인가 사피. 거기서 만났잖아요. 삼성전자 고용노동 맞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네, 하는. 맞습니다. 네. 그때도 원래 저희가 이거 비하인드인데 한 작년 11월쯤에 한 만나자는 제안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재용 회장께서 그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만나시 말아라 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락이 왔어요. 삼성 쪽에 찾아와서 이재용 회장은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때 2월 달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거든요. 본인 재판, 네. 본인 재판 선고가 네. 있었지. 영향을 갈까 봐. 네. 그 영향보다는 이게 정리되고 편한 마음으로 보고 싶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대법에서 무죄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아. 네. 그래서 만나고 싶어하는 장소를 그 저희한테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삼성 어디든 좋으니까 회장님 원하는 대로 해달라라고 네. 하니까 사피를 그 추천해서 그랬군요. 꿀이 어, 떨어진다는 거 어떤 근거로 그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 표정이 있잖아요. 네. 그냥 보통 표정이 아니고 나중에 사진 찾으면 나오는데 그냥 환하게 웃고 있어요. 너무 환하게. 그래요? 야. 아니 보통은 정말. 대기업 총수들은 그렇게 안 웃거든요. 윤석열 만났을 때 어땠는데요, 이재용? 가식적인 웃음? 그건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재명- 대화도 네. 그렇게 편하게 했어요. 대화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이제 잘하는 부분들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지만은 단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쓴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고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우리 의원님한테도 맞아요. 대통령 직속 쓴소리위원회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레드팀, 지금? 레드팀. 예. 저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저 쓴소리 전문가거든요. 저 넣어주세요.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탁을 한다고. 아니 쓴소리 저 월급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캠프 내에 레드팀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적하고 문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TV에도 있지만 네. 뭐 김영진 의원이나 진성준 의원이나 이런 분들 또 김현지 보좌관도 얘기 나오지만 네. 쓴소리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줄 아는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도 나중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위원회를 레드 팀이라던가 네. 네. 쓴소리 위원회를 만들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대통령실 혹시 없어요? 그거를 아마 고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게 좀 바뀌긴 했지만 지금 조갑재 그리고 그 정규재 정규재. 두 분이 그 무슨 위원회 들어갔거든요. 그랬구나. 그런 부분 역할을 아마 원하실 거예요. 야 거기에 오인된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 두 분한테 쓴소리 할 것 같은데. 아니 저도 넣어줘요. 좀. 예. 그러니까 그런 원래 취지는 그거로 알고 있었어요. 네. 아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